뿌리니 턱! 공인중개사 여왕특강 공법 30점을 올려주는 국계법 세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지난 시간 여왕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가실게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 뿅뿅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땡땡을 받는다. 이때 뿅뿅과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국계법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오타가 있어서 일부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관계 행정기관과는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죠. 미스터. 이번에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로 구분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표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는지를 일단 먼저 상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온 국민의 관심이 학군 좋은 아파트에 다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집이 너무 싼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신혼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중고교, 대학을 다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무조건 이 지역을 이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역을 쭉 보시게 되면 전용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초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학군이 좋은 지역을 찾을 때 학군을 보면 중고교의 학군을 보는 거지 초등학교의 학군을 잘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짓는 곳은 걸러야겠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아예 지을 수 없는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빌라나 다세대 이런 주택을 사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파트로 올릴 수가 없어요. 상업지역에서는 유통상업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전용과 일반 공업지역에서 지을 수가 없고 녹지는 몽땅 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에서 용적률 표보다도 유용한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용과 미스 용이 미녀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이분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빌라가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용용 커플이 어디에 있는 빌라를 신혼집으로 사면 좋을까요? 저라면 준주거지역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사실 건폐율은 70%로 동일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보시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속한 빌라가 500%, 최대 500%로 준공업지역에 비해서는 100%나 더 용적률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용용 커플이 조금 더 저렴한 매물을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미녀 중개사 분께서 이번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빌라와 일반 공업지역의 빌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스터 용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중개사분께서 얘기하시길 준공업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공업지역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게 맞는 답일까요? 아니죠.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비교하시게 되면 당연히 준주거지역이 월등히 유리하지만 3종 일반과 일반 공업지역을 비교하시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이 훨씬 더 유리한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준주거가 못 될 바에야 공업지역이 더 낫다. 요즘 물레동이나 성수동 같은 곳들 옛날에 공업지역이었던 곳들이 뜨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해요. 자, 이제 용도지역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번에는 시험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제한에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 말 맞는 말인가요? 지금 이 보기가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아니라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맞는 보기예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차이를 한 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용도지역은 그 범위를 전 국토로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호 중복 지정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용도지구는 국지적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상호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둘 다 공통적으로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 제한에 있어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게 원칙이고 또 특례가 왕왕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원칙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도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특례, 의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먼저 공유수면 메리츠 특례의 경우에는 고시는 의제하지 않고 결정만 의제해요. 그런데 도시지역 결정 고시 의제는 고시도 의제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먼저 공유수면 메리츠 특례를 용사장과 함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공장주인 용사장이 공업지역 인근의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이쪽에 공장을 지으면 괜찮겠다 하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공장지역의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바다에 땅을 막 매립을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이때 공장을 짓겠다는 그 매립의 목적이 용도지역의 목적과 같죠? 이런 경우에 우리 법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 매립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의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용사장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저렴한 농림지역 인근에 바다를 매립을 해볼까 생각한다고 해보죠. 이때에는 매립지역의 목적과 용도지역의 목적이 다르니까 바로 의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돼요. 이번에는 용사장이 공장 부지를 구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용사장의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지역에 부동산 빠삭해. 내가 갖고 있는 땅 네가 다 양도해서 가져가 버리면 여기 공장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공장 지역으로 의제돼서 개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친구의 모든 땅을 다 양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양도를 받고 나서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공업지역 옆에 농림지역이 또 막 섞여 있네. 이 경우에도 원칙 그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절대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도시로 결정을 하고 고시하고 의제하고 다 한꺼번에 해버리자 이런 지역이죠. 도시에 붙어있는 항만, 어항, 공유수면 그리고 산업단지가 여기에 속하는데 산업단지 중에서도 농공단지는 어때요? 논밭이 모이는 거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다 해서 농공단지는 제외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지구와 전원개발사업지구가 있어요. 이때 전원은 전원 생활할 때의 전원이 아니고 거꾸로 읽어주시면 보이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실제로 부산에 가보시게 되면 원전 주변에 그 사택에 사는 직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모든 발전소가 속하는 게 아니라 댐만 있는 수력발전소는 제외되고 그리고 송변전 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딱 송변전 설비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용적률과 건폐율 둘 다 대지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의 비율을 묻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의 경우에는 그 분자를 보시게 되면 건물의 지상층 연면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체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그냥 제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어때요? 지하층 안 그렸죠?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 안 그렸죠? 그리고 피하는 대피소 이런 데 있나요? 안 그렸죠? 그냥 그림 하나만 외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 건축 가능 층수를 물어보게 되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시게 되면 됩니다. 건폐율을 계산하실 때에는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면적을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건데 딱 봐도 평면적이죠. 그래서 평면적 수치를 묻게 되면 건폐율이 됩니다. 미스터. 이번에는 용도지구의 문제를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대통령령에 따라서 세분해서 지역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최근에 고층 아파트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는 법률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구의 분류에서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게 분류에 관한 거지 절대로 지정과 변경이 아니라는 점. 지정과 변경은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보실 부분이 복합 나오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복합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복합 용도로 쓸 수 있게 완화를 하고 있다. 법률로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관리계획에서는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 정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 상업의 기능이 포함되는데 반면에 도시군 개발계획은 어떤가요? 상업이 아니라 산업이잖아요. 이때 산업은 공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보시고 갈게요.
방제지구의 지정에 관한 문제인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방제지구를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때 재해저감 대책을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 문제를 읽기 시작하실 때 방화지구가 아니고 방제지구구나 생각하시면서 문제 읽으시는데 방제지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의무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거나 아니면 동일재해가 10년 내 2회 이상 있었다 이런 경우에 의무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규정인데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미스터. 용도구역은 지정권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총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보시게 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어떻죠? 만약에 어떤 지역이 개발제한이다 이렇게 딱 묶여버리면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뭐 어떻게든 소송을 걸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국토부 장관님 부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예외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살짝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경우에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국가계획과 밀접하다 이러면 국가 나면 우리 누구 생각나요? 국토부 장관님 하고 불러주는 거죠. 이런 예외는 시가와 조정구역에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 용도, 동일 규모 내에서의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이 문제는 첫 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조정구역인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그리고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증계, 재, 대수선의 경우에 있어서 33제곱미터의 이하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사항이 되는 거죠. 오늘까지 해서 국계법 3번째 시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험 일주일 전에 합격을 부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난 정말 합격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합격의 기운을 쏴드립니다.